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주입니다. 저는 이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벌써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요. 여기 위에 보이는 그 로봇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는 한 6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은 한 35명 정도 되는데, 개발자는 한 25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원래 저희 회사는 요런 빕스에서 보실 수 있는 국수 로봇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명절에 휴게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로봇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요런 거를 만들고 다가 성수동에 그냥 이렇게 로드샵처럼 로봇 카페를 2년 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카페 운영도 하고 휴머노이드 개발도 병렬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카페는 이제 그만하고 철수하고 휴머노이드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뒤에 보이는 직원 두 분이 굉장한 애정을 갖고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아련하게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04, 제가 04학번입니다. 04년도에 청계천에 가서 알루미늄 사다가 이렇게 뭐 바이스의 줄톱 가지고 고무망치로 휴머노이드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여기 조종하고 있는 게 전데요. 한 5kg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아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대회에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상도 탔었는데 굉장히 잘 걷죠. 그리고 박사 과정 때는 이때는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양팔 로봇이나 그다음에 인간형 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물체를 파지하거나 조작하거나 조립하는 연구를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두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기술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보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이 요 이제 왼쪽의 영상이 그 보슨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MIT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이 회사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MIT의 레그랩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쌓아올린 휴머노이드 제어 기술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고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여기 오른쪽은 스킬드 AI라고 올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른 데서 구매해 와가지고 카트 위도 걷고 막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나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막 다 뛰어다니고 덤블링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강화 학습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휴머노이드 로봇 걷게 하려면 여기 한 100kg 정도 되는데, 먼저 발바닥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정의를 합니다. 무게중심이 발바닥 두 개에 의해서 생성된 명적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걷기 위해서는 발바닥을 궤적을 생성을 하고 그 위에 무게중심 궤적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지 않겠죠. 이제 카이스트 슈보랩에서 옛날에 공개했던 굉장히 훌륭한 로봇인데,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상체가 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무게 중심을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딱 이렇게 커다란 로봇을 제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다 보면은 캡처 포인트랄지 GMP나 뭐 제어 기법들, MPC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휴머노이드 로봇을 걷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보선 다이나믹스는 사실 이제 학습이라기보다는 보면 이렇게 발바닥의 궤적이 다 미래 궤적들이 생성이 됩니다. 초록색으로. 그래서 그냥 그 모델 기반으로 제어를 너무 잘하는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또 발바닥이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곳이었고, 근데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계획된 대로 하면 다 괜찮은데 계획에서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뒤에 빨간색 밸브가 있는데 얘가 이걸 잡아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잡지 못했는데 잡은 걸로 판단하니까 돌리려다가 넘어지는 거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뭐 발바닥은, 특히 보행은 마찰이나 재질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점프를 할 때 한 1cm가 모자라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1cm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모델을 세우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모델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유니트리는 뭐 이렇게 130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가혹하게 괴롭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덤블링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요게 이제 다 강화학습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이 무엇이냐면 이거 제 딸아이인데 왼쪽에 4살 때 옆에 다른 언니가 서서 그네를 타는데 본인은 서서 그네를 탈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능숙하게 서서 그네를 타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내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할 때 무게 중심을 낮춤으로써 가속을 더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는 경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제 강화학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을 빨리 쌓으려면 시뮬레이션에서 여러 명 넣어놓고 빨리 감기를 하다 보면 빨리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화학습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네를 타기 위해서 그네의 속도나 위치 같은 거를 수식을 적는 게 아니라 그네의 방향이나 속도 같은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어떻게 구부릴지에 대한 출력이 있으면은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중간에 함수를 마지막에 얻어냅니다. 이 함수를 옛날에는 수식 형태였지만 지금 이제 뉴럴넷 형태로 얻어내겠죠. 그네 타기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이거를 휴머노이드로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그네는 높이나 속도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린 정도만 조절을 하면 됐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오르막길인지 내려막길인지 계단인지 내 자세가 어떤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특히 관절이 3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봐도 경험이 한 10만 배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할 텐데 학습을 통해서 걷는 방법을 얻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펄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은 이미 한 거예요. 이미 된 거고 로컬 레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걷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걷는 그런 펄리시는 데이터의 그 개수가 작아요. 보면은 로봇은 아까 모터가 30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30개 모터의 관절 데이터 그리고 그 달팽이관에 해당하는 IMU 센서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잘 모르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서 30개의 관절값이 나와서 이게 잘 동작하면은 잘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U 레벨로도 약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랑 미국은 잘 걷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못 걸어? 라고 하면 강화학습으로 휴머노이드를 잘 걷게 하려면 사실 GPU는 한 개면 됩니다. 500만 원짜리 한 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없었죠 이제까지. 이 로봇이 있어야 실험을 하는데 로봇이 없었고 이 로봇은 사실은 유니트리가 거의 지구상에서 약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왜냐면은 테슬라한테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게 해줘 안 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다 유니트리 로봇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됐어도 문제는 또 이제 인재 전쟁이죠. 로보틱스만 알기 위해서도 학위가 필요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AI까지 해야 되고 혹은 AI를 하신 분들이 로봇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인재들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별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약간 생각의 전환 정도 있었습니다. 모터가 옛날에는 모터라는 거는 항상 빨리 회전하고 그거를 높은 기어비를 붙여서 힘을 많이 내는 방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QDD라고 하는 MIT 쪽에서 출발을 한 개념이 시작을 했습니다. QDD를 번역을 하면 거의 직구동이란 뜻인데요. 거의 직구동이니까 기어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천천히 회전시키고 기어비를 낮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터에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시뮬레이션 하기도 힘든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줄임으로써 시뮬레이션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자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토크 전달 효율을 높이고 역구동성을 높임으로써 이런 약간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빨리 치고 나가게 됐고요. 또 특히 중국은 높은 제조업의 그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많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는 강화학습 보행 안 했냐라고 하면은 올 초에 이제 제 이제 후배님의 실험 영상인데 이렇게 왼쪽 영상은 바닥에 턱이 있는데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고 걸어 나가는 장면이나 또 오른쪽에 로봇을 발로 차도 어느 정도 보행이 되더라라는 정도의 연구까지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살살 차라고 하면 로봇이 120kg예요. 그래서
60kg짜리 사람이 발로 차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분은 지금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휴머노이드 회사에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강화학습 보행 개발자는 도대체 얼마 받지? 하고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한 3억 정도 연봉을 3억 정도 받고 거기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봤습니다. 내친 김에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얼마 줄까?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가니까 잘 받으면 5, 6억도 받더라고요. 강화학습으로. 이것저것 또 이제 부가적인 주식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간 지지부진한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달에 카이스트 명현 교수님 제자분들께서 창업한 유로보틱스에서는 강남역의 그 건물을 휴머노이드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았고요. 그래서 요 랩은 이렇게 비전 슬램 그다음에 뭐 드림워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9월 달에 이것도 사실 비공개하고 싶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촬영을 하는 바람에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월에 카이스트 박효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하체만 잘 걷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현재 또 추가적으로 공개한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사진을 보면은 상체도 이미 있습니다. 팔은 아직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상체까지 달아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계세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거 구동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역시도 이제 디든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화까지 같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정도 보행은 하고 있고 여기 뒤에 이제 기둥 뒤에 가려지신 분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안에서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손이 지금 이상하거든요. 하도 실험하다가 부셔 먹어가지고 더미를 붙여놨는데 더미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상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체는 모방학습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뭐 용어를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테슬라에서 인간의 노동을 연료 삼아서 로봇한테 그런 동작이나 작업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로봇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행동을 가르쳐야 되나? 그리고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봇은 전통적으로 그 동작을 가르치려면은 요 전문가가 요 전문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티칭 펜던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1초에 20컷을 빠르게 재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봇도 1초에 한 3컷 정도를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피겨 회사는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수건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천은 우리가 로봇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한다기보다 이런 기구학을 통해서 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은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가 너무 민감합니다. 거기에 또 워낙 비정형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추정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수준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존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가 한 최근 2년 사이에 뜨기 시작했는데 챗 GPT도 비슷한 시기에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생성형 AI, 모방학습, 뭐 VLA,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생성형 AI가 챗 GPT에 들어가는 그 기술이 똑같이 도입이 된 겁니다. 챗 GPT는 우리가 뭐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날씨가 어떻다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텍스트를 넣었더니 텍스트가 나왔다. 라고 글자를 넣으니까 글자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올해 5월쯤에 유행했던 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는 문장이랑 그림을 넣었더니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파일도 넣고 음성도 넣고 비디오도 넣고 웹 링크도 넣고 그리고 뭐 파이썬 소스 코드도 집어넣습니다.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형태의 경계가 다 사라진 거죠. 아무거나 넣으면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가 보고 있는 1인칭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행동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보면 배터리가 하나씩 밀려오고 있는데 얘를 집어서 주황색 박스에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입력을 이미지를 받아서 챗 GPT한테 넣어버린 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행동하겠다. 이미지를 넣으니까 행동이 나오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거를 가장 잘한 거는 사실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는 한 2년 전에 이미 이걸 했어요. 블록을 분류한 블록을 다시 꺼냈는데도 그걸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방해하는데도 완전히 그냥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요게 지금 다 이미지 입력 그리고 행동 출력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딱 보시면 어떻게 로봇이 움직여야 할지 블록을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지만 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거를 로봇이 알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블록은 왼쪽, 파란색 블록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입력은 이미지라고 했고 또 로봇도 보고 행동하고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약간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위치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카메라도 카메라당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의 쌍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동으로 연료 삼아 로봇한테 그런 이 작업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요거를 한 2,000번을 하면은 됩니다. 한 1,000번 정도, 그 중에 이제 1,000개 정도만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모아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4090 GPU를 8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연산을 하면은 블록을 분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GPU가 우리가 많으면 하루 만에 학습이 될 텐데 없으니까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러면은 또 일주일, 또 일주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블록을 잘 분류하는 수준으로는 나왔습니다. 눈썰미 있는 분은 여기 뒤에 로봇 뒤에 LED가 깜빡거리는데 이게 1초에 한 번 깜빡거리는데 영상에서는 1초에 3번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3배속을 제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껐을 때도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이 이미지다 보니까 불을 끄고 하려면 불을 끄고 데이터를 수집했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11시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다가 커튼 치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퇴근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뒤가 있는데 일단 뭐 잘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왼쪽처럼 이렇게 느려요. 왜 이렇게 느린가 보니까 직원이 너무 굼떠서 천천히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를 채찍질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시연자의 성격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블록은 왼쪽 오른쪽 중에 뭘로 집을까? 그러면은 보통 오른손으로 집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잡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런 이런 시연자의 성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속하는 알고리즘도 별도로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논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배속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블록을 왼쪽으로 옮기고 있는 건데 제가 박스를 지우면은 오른쪽으로 옮기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입력이 이미지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줄려다가 약간 이거는 내가 받은 건가 생각하고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 또 아닌데 하고 갔는데도 또 내가 여기서 받았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 말고 다양한 거를 입력으로 넣어주자 라고 해서 멀티모달 입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미지가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극이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 솔팅하는데 GPU 임대료 5천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에도 5천만 원을 써야 되니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인간형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텔레오퍼레이션을 하는 데이터 수집하는 장치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간형 핸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조종을 해서 물체를 집어가지고 넣는 거를 한번 플레이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빠져도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약간 괴롭히는 영상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냐면 잘 모르겠고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가 이제 집어서 박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벽인지 사람 주먹인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계속 집어서 박스에다가 넣는 이런 지능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버전으로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메이킹 필름인데 짧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모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이제 휴머노이드 전신이나 움직임, 첫 보행 실험을 했을 때, 꼭 약간 밀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복원이 되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모아다가 로봇한테 컨피그레이션, 리타겟팅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짧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학습 초반, 오른쪽은 후반인데 오른쪽이 조금 더 잘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시회 같은 곳에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행사도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학회가 국제 학회인데 코엑스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아이 사이즈는 유니트리가 1등했고 그다음에 성인 사이즈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대회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보행으로 상도 탔고요. 그다음에 로봇을 실제로 구매해 가신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 로봇랜드에서 이렇게 관람객이 오셔서 이러한 발레 동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맞게 하면은 띵동해서 로봇이 따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발레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한번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끝인데요. 기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갤럭시랑 아이폰은 여름과 가을에서 굉장히 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옛날에 이런 핸드폰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거 사용을 했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시모 슈보 뭐 달파 대회 뭐 옛날부터 뭐 휴머노이드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지컬 AI 때문에 이제 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긴 여름과 가을을 보낼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